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11월 22일 김치데이로 선포해 곳곳에서 김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추수감사절 식탁을 간소하게 준비하거나 아예 주문 음식으로 채우려는 가정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46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내년 불경기를 모면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고물가, 고금리, 제로 성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빚을 실제로 탕감해주기 전에 승인 통지부터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해 한식의 표상인 김치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 이어 메릴랜드 주정부도 오늘을 김치데이로 선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 오늘이 김치데이로 선포돼 곳곳에서 김치축제를 펼쳤습니다.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 이어 메릴랜드까지 오늘을 김치데이로 선포했습니다. 한인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와 최초의 한국계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는 11월 22일을 메릴랜드에서도 김치데이로 기념한다고 공포했습니다. 8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새해 1월 퇴임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오늘이 메릴랜드에서도 첫 번째 김치의 날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미 호건 여사는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와 레시피를 포함해 김치 담그는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는 이미 11월 22일을 김치데이로 정하고 기념해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한인회들을 비롯한 각 단체들이 주관해 김치 축제를 열고 한식의 표상이자 건강에 가장 이로운 대표적인 음식을 타인종들과 주류 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아이린 신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은 어린 시절 집에서 김치를 먹고 자랐는데 친구들이 와서 먹어보고서는 맛에 놀라고 감탄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제는 김치를 코스코와 트레이더조 등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린 신 주 하원 의원은 이어 김치는 단지 한식의 표상을 넘어 한인들과 한국 문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어는 워싱턴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한인들은 특히 일본에서 기무치, 중국에서는 파오차이를 김치의 원조인 양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한민족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그들의 헛된 주장을 일축시키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22일을 김치데이로 선정한 건 김치가 건강에 11가지나 이로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김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가 22가지나 되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들은 추수감사절 식탁 차리기에 부심하고 있어 전통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간소한 음식으로 식탁을 마련하거나 아예 주문 음식으로 채우려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민들이 축제를 즐기려 하고 있으나 물가 급등으로 식탁 차리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11%나 급등했고 고기류 등은 15%나 더 올랐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식탁 차리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땡스기빙데이 식탁에 오르는 터키는 평균 가격이 파운드당 2달러 23센트로 지난해 1달러 83센트보다 40센트나 올랐습니다. 더욱이 조류 독감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터키 고기 부족 사태까지 빚고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식품 가격 가운데 그로서리 가격이 더 올라 디너에 가정식이 아닌 외식으로 대체하고 주문해 가져오거나 배달해 오는 음식으로 채우려는 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식품 가격은 그로서리에서 9.8% 올라 식당의 5.8% 인상보다 더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돈 더 들여 힘들여 조리해야 하는 가정식 디너 대신 외식으로 대체하거나 주문 음식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식당업계의 추수감사절 디너 예약은 지난해 24%에서 올해는 29%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식이나 주문 음식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가격도 올라갔지만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가정식을 대체하려던 시도에 실망 또는 후회하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가격을 너무 올리면 원성을 사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값은 조금 올리는 대신 양을 대폭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 차리기를 시작으로 터키 굽기와 다채로운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 친구, 친지들이 모여 나누는 전통 방식이 대거 바뀌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460만 명이나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는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98%까지 회복돼 거의 정상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5,460만 명의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 5,46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AAA가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 98%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서 정상을 거의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는 13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서 지난해보다 13%나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 5,46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89%인 4,87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64센트로 지난해보다 23센트 비싸 여행 경비를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기 여행객들은 전체 8.3%인 451만 명이 돼 지난해보다 8%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99%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사실상 정상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여름철 항공 대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객들에 대해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후 직원들을 더 채용해 배치했고 단점들을 보완했기 때문에 항공편 취소는 1% 이하, 지연 사태는 25% 이하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휴 여행객들 중 2.6%인 143만 명은 버스나 기차, 크루즈 선박편으로 여행할 것으로 AAA는 내다봤습니다. AAA 측은 자동차 여행객들은 아침 8시 이전이나 밤 8시 이후에 이동하는 게 최악의 정체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경제가 새해 극심한 불경기를 모면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 장기간 고물가, 고금리, 제로 성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내년 미국 경제가 가벼운 침체로 넘어가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자 투자 분석가들의 92%나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2023년 새해 잘만 하면 소프트 랜딩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여전히 가셔지질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 랜딩은 2008년 대불경기 때와 같은 급추락인 하드 랜딩, 경착륙과 반대로 가벼운 침체로 넘어가는 연착륙을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제로 성장이 장기화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컫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미국 경제에서 고용과 소비 지출이 비교적 강력함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에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경제 투자 분석가들은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도 있으나 스태그플레이션 고통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92%나 미국 경제가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의 실업률 상승, 제로 또는 저성장이 오래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물가 잡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연준은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으나 내년번까지 계속 올려 5%를 넘길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은 내년에 기준금리 수준이 5 내지 5.2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은 올 연말과 내년 봄까지 1포인트를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들어 6차례에 걸쳐 4%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도 CPI 소비자 물가를 9월 8.2%에서 10월 7.7%로 낮춘 연준은 목표치인 2%까지 낮추는데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미국민들은 6 내지 7%대의 고물가와 5% 이상의 고금리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만 겨우 면하는 제로 성장에 머물고,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내년에는 연준 예상치로 4.4%, 민간기관 예상 5.6 내지 6%까지 치솟아 천만 실직자 시대의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학자 융자금 빚을 실제로 탕감해주기 전에 승인 통지부터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으로 실제 탕감해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승소하면 즉각 탕감해주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에서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시행 중지 명령이 나오기 전에 제출받은 2,600만 명의 탕감 신청서들 가운데 1,600만 명에게 탕감 접수와 승인을 이메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주말과 이번 주 초까지 1,600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탕감 신청서를 접수받아 탕감을 승인했음을 확인해 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 통지에서 당신의 학자 융자금 탕감 신청서 접수는 완료됐고 탕감이 승인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통지는 그러나 법적 소송에 걸려 있어 아직 실제로 탕감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우리가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실제로 탕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탕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듯 연방교육부의 통지는 구체적인 탕감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구엘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1,600만 명에게 탕감 신청서 접수 완료와 승인을 통보했다면서 아직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곧 발송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탕감 신청서를 접수한 2,600만 명 가운데 1,600만 명을 뺀 나머지 1,000만 명이 승인 통보 이메일을 이른 시일 내에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에 이어 제8연방항소법원이 잇따라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그 후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탕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만큼 승인 결정을 통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4천만 명에게 $10,000에서 $20,000까지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 줄 것을 공표했으나 법적 소송에서 두 곳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실제 탕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려는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불확실한 상황에 의심과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의 법적 투쟁에서 반드시 승소해 실제로 탕감해 줄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접수 완료와 승인까지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이 올 연말 안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어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하려던 학자 융자금 매달 상환은 추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